51페이지입니다. 농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놨는데 어떤 땅이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어떤 땅이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있고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 농지법을 적용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얘기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다음의 땅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농지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농지법 적용을 받고 28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 과수원을 빼놓은 나머지 25가지 지목이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1978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객관적으로 타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농지는 현재의 농지법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타용도로 쓰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런 건물을 허물어서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는 현재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타용도로 쓰고 있는 전답 과수원이 현재까지 그대로 타용도 전답 과수원으로 그대로 지목이 있으면서 타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그때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목입니다. 나. 감옥의 토지 개량 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감옥의 토지 개량과 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감옥이라면 전답과수원입니다. 전답과수원에 농업용 창고, 농업용 축사 이런 것을 지어놨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었거나 농업용 창고를 지었거나 뭐 이런 것을 농사를 짓는 것에 필요한 것을 그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 지역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가서 보면 농업용 창고, 우사, 축사 뭐 이런 것이 불법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농지증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죠. 법과 시행령의 차이가 뭡니까?
안소연님, 법과 시행령의 차이.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시행령은 대통령. 법은 누가 만들고? 국회의원이 만들고. 그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을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는 넓고 그 시행령은 어떤다? 그거를 자세하게 써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봐야 돼? 시행령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농지법 제2조 1호 감옥의 법령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 원래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년생 식물을 못 짓게 돼 있었는데 이제 농지법이 바뀌면서 다년생 식물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립용 묘목을 심어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사장님이 농지를 사갖고 농지 공부 뛰어갔더니 안 해준다 그랬죠? 당연히 안 해줘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걸 못 짓게 하고 내가 가서 조립용 묘목을 짓든지 왜? 잔디를 심든지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하게끔 되면 뭐냐? 내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농정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우리 수강생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맨날 같이 다니기 힘들으니까 이걸 뭘 심으면 되겠어요? 그러네 내가. 아니 가시오가피 심으라고. 오가피 나무 그냥 몇 개 그냥 심어놓으면 자라는 거니까. 가시오가피 심어놔라 했더니 가시오가피 심었는데 이런 것을 심어놔도 된다? 농지를 본다 이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 천사님 어디 가서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신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다년생 식물을 심어놔도 우리 집사람 친구가 뭐를 심은 데에서 가시오가피 나무 심어놨대. 가시오가피 심어놓고 맨날 같이 씨따로만 한 번씩 하더라고. 열매가 열었다고 씨 따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갖고 씨를 만큼 갖고 오면 그거 갖고 술 담궈서. 그래도 그 농사를 짓는 거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내가 내 마당에 관상용으로 심어놓으면 안 되지만은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상용 수목을 내가 농지에 심어놓는 것은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팔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관상용으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이런 거를 심어놓으면 농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내 농지에 관상용을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팔기 위해서 심어놨을 때는 농지에 심어놔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최 사장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농지. 그러니까 아까 그 농지정보 안 만들어준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안 만들어주죠. 근데 거기 지금 무슨 농사지예요? 논농사지예요? 논농사 지면 메꿔 가지고 반 만들어 가지고서 묘목이나 심어야 되죠. 뭐. 우리는 그런 같이 써도 인간 안 해.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새롭게 농지 하나 사시죠. 뭐. 하는 게 낫.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 55페이지 보면,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아까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단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아까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은 농지법 대상이 된다 그랬죠, 땅이. 그런데 농사를 지은 것이 3년이 안 되면 농지법 적용 대상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셔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은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기 뭐야 그 어디죠 저쪽에 평창 올림픽을 할 때 그때 그 과수원을 하나 사서 투자를 해놨어요. 투자를 해놔갖고 샀다가 그때 이제 택지로 분할해서 팔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평수가 제가 보기엔 한 2천 몇백 평을 샀고 거기에 200 몇십 평짜리 저기 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비워두다 보니까 그 집이 있던 것이 다 없어 철거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같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목이 대지인데. 근데 이분이 그거를 사가지고 그 농지 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목이 대지인 것도 어떤다?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평창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지인데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 제가 그랬죠.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 대상이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대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스며드는 겁니까? 아니, 대지는 그대로 대지도 돼 있지만은 그 옆에 농지를 저기 뭐야 전용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은 제가 한 2달 전쯤에 내가 저기 뭐야 임야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서 제출하라는 거를 제가 저기 뭐 하나 추천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저기 뭐 네? 아니 반수정 말고 저쪽에 저 대구인가 저쪽 어디에 납치인데 그 저기 뭐 우리 수강생이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지목을 가서 그 저기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지목을 농지로 전도로 바꿔다니까 바로 바꿔줬고 그걸 가지고 저기 뭐야 영농 저기 뭐 그 농지 연금을 신청했더니 지목이 임야였을 때는 그 8천 몇백 원이었었는데 그 농지로 바꾸고 나니까 20몇만 원 돼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다는 거 나왔듯이 지목이 다른 지목이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어떤다?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나오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은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목이 대지인데 농사를 지은 지가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떤다? 그러면 저기 뭐야 농지법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그래. 그리고 2년 농사를 지었다가 1년 농사 안 지었다가 다시 또 2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게 그것을 가지고 OX 논리로 보면 안 되고 담당자가 10년을 농사를 지었어도 담당자가 지목이 대지니까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중간에 저기 뭐 한번 농사를 안 지은 적이 있는데도 나는 그때도 농사 계속 짓는 걸로 본다고 농지 저기 뭐야 그 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할 때는 싫으면은 저기 뭐 행정소송을 하라 이런 얘기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10년, 다시 말하면, 지목이 돼지인데,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도 담당자가 지목이 돼지니까, 농지법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3년 미만 토지였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제1항 제2호 3항에 따른 단양생 식물이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유실수를 심어놓은 농지법 대상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산에 밤나무가 심어놓은 밤나무가 유실수 아니야? 유실수는 유실인데 농지로 적용받지는 않아요. 이게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 산에다가 감나무 심어놓으면, 다시 말하면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을 변경을 하지 않고 유실을 식물을 심어놨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는 농지법에 전답 가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은 농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3년이 농사를 지은 게 안 됐으면 농지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유실수를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전답 과수를 바꾸지 아니하고 임야 그대로 두고서 유실식물을 심어놨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은 농지법을 적용을 받는 땅이고 어떤 땅은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인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과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한 겁니다. 임야에 좀 다수나무 심어도 안 된다 이거지. 임야에다가 저기 유실을 심어놨을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산림지 관리법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죠.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도 관리를 받고 싶은데 안 되네. 농지로 받고 싶으면 재간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임야인데 내가 농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재간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러면 그 임야가 농지가 되는 거죠. 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라 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건물이 있어도 농지에 해당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 다시 말하면 농지인데 물이 담아져 있어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 배수시설, 물이 흐르는 것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 농사를 지어 들어가는 땅 있죠. 현황이 농로로 돼 있어도 왜? 농지로 본다. 개방, 그것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보면은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회 단연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과목에 하나는 설치예요. 또 아까 제가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죠. 온실, 버섯재 회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그 다음에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퇴비장, 액비 저장고, 이러한 것을 농지에다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농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걸로 봤기 때문에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건물이 있어.
법률 제41조 농지 지목 변경 제한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외에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지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그 지목은 자기 마음대로 타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 임야를 가지고 3년 동안 농사를 지면 농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농지 되는 건 농지 정밀 변경을 해야 된다. 제가 허가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야는 다른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농지가 되는데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임야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면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돼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목을 변호를 바꾸려면은 원상복구 시켜서 정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지만 임야가 아닌 나머지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면 농지법이 적용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파트 2입니다, 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누가 농업인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많이 국가가 지원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을 만들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농업인이. 누가 농업인이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예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생겼기 때문에 농지법 외에도 다른 법으로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냥생 식물을 종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000제곱미터면은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따라서 300평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주말 영농 목적으로 지면은 250평 이렇게 사면 주말 영농 목적으로 되죠. 이것은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근데 농업인이 주는 혜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농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300평이 안 되는 농지를 투자를 하려면 의무는 있고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의무는 있고 혜택은 못 받는 300평 안 되는 농지를 투자하자고 아까 얘기하는 우리 안 사장님 같으신 분이 아직 법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사는 지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뭐는 없어? 혜택은 없습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재배사, 다시 말하면 100평 이상에다가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있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담당자한테 가서
농지원부 만들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지 카드 비치라는 거 뭐 만들었는데 누가 어떤 농사를 짓는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게 농지원부예요. 농지원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땅에 내가 이런 농사를 짓는다고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농사도 안 지면서 가서 농지원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 만들어주면 이상한 거지. 안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반 10군 이런 것을 길러도 된다?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것은 내가 120만 원 이상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가면은 매일 아침에 저기 뭐야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있던 동네는 꽈리고추를 심었거든요. 꽈리고추를 아침이면 심으면 따면 저기 걷어가요. 걷어가면 그 입찰에 붙여가지고 뭐 얼마 하고 이제 통지가 오면서 나중에 돈이 오거든요. 그런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1년 동안 내가 파는 것이 12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옆집에서 팔았어. 배추 팔았는데 120만 원 주고 팔았어. 난 농업인이야. 이거 안 됩니다. 공적으로 이런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서 그 농업인의 자격을 또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에서 공인된 사람. 이게 아까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죠. 농업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했다 그랬죠.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우리 안 사장님께서 농업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농사 짓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경비만 쳤어. 그래도 어떡하나 농업인이 된다. 우리 최 사장님은 뭐만 했어? 자동차 운전만 했어. 나만 줬어. 그래도 뭐가 된다? 농업인이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농업인의 특혜를 주는 거. 거의 이것도 인정돼도 옛날에 근무 썼다는 것도 안 돼. 근무했었다는 건 인정이 안 되고 그만두는 날서부터 사표를 내는 순간 농업인의 자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정 0.5상자 유해를 사육하는 자. 제가 요새 보게끔 되면은 제가 지방에도 땅을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녀보는데 한 20일 전에 그 공주에 갔다가 담배밭을 처음 봤어요. 옛날엔 담배가 상당히 많이 심어졌잖아요. 특히 옛날에 청평대에 담배가 많이 심어졌는데 이번에 땅을 한 번 갔더니 경매를 나온 걸 보러 갔더니 담배가 심어져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담배를 아직 심고 있는 데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에 치는 건 아닌다고. 안 사진 보셨어요? 옛날에 봤지 요즘? 아 옛날에 봤는데 요새는 못 봤는데 하여튼 누에를 치는 사람도 농업인을 이제 해준다. 그 다음에 대가축 2마리, 중가축 5마리.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에서 원예 작물.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꽃을 기르는 사람도 200평 이상에다가 꽃을 기르는 사람도 뭐야?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농지는 없고 임야밖에 없거든요. 아까 임야 명목다랬니? 예. 임야밖에 없는데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또 임야를 가진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없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에다가 대추나무나 임야인데 호두나무를 심어놓고 재배를 할 때는 농업인을 만들어줍니다. 밤나무는 산에다가 밤나무 심어놓으면 5000제곱미터의 밤나무를 심어놓고 밤을 기르면은 농업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잣나무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표고자목이라는 얘기는 우리 표고버섯 기르는 참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기르기 위한 참나무를 길렀을 때 그것을 20대 제곱미터 이상 만들어내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용 묘목을 생산해내는 사람, 분재로 어떤다? 소재로 생산하는 사람, 이런 것도 어떤다? 그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간 표고자목 20세 평방미터 이상이라면 20세 23제곱미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기 말하면 부피잖아요. 세제곱미터는. 그러니까 참나무를 뭐 얼마를 길러가지고 그게 합쳐봤더니 20제곱미터 이상의 참나무를 기르는 사람도 임야에다가 기르는 사람도 직접 하고 이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표고버섯 기르려면 얼마 크게 이렇게 나온 것이 그것이 20cm 이상을 그 표고버섯을 그 기르는 나무 목적으로 기를 때는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농지법에 의해서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가 되고 농촌산업기금법에 의해서 농업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저기 뭐야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농어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 가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을 하면은 농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농업인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에 가입을 할 때에 그 농협에 가입을 하는 거고 축협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에 가입을 할 때는 대가축 2마리, 중가축 5마리, 소가축 50마리, 가금 1000마리, 저기 벌꿀이 10군. 이거는 그 농협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고 축협에 가입하려면 소가 500마리, 그러니까 소는 2마리, 착우유 1마리, 돼지 10마리, 양 10마리, 산란개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해갖고 조금 어떡한다? 마리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농협에 가입하는 것은 마리수가 좀 적고 축협에 가입하는 건 마리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봤더니 예전에 우리 그 수험생 한 분이 그 농업진흥지역에다가 그 집을 하나 지었더라고, 그때 가평에. 그래서 걸어가서 내가 가봤더니 농업진흥지역인데 이렇게 집이 지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지었어? 그랬더니 저 바깥 여기 마당에 보니까 이 강실만큼 이렇게 움터리가 쳐져 있더라고. 했더니 나한테 쓰고 있으면서 교수님 이게 농업인만 지어주기 때문에 저 밑에 우리 동네에 염소 한 200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염소 20마리 빌려왔습니다. 빌려와갖고 여기다가 저기 뭐야 가다 놓고 나 염소 20마리 기른다고 해서 저하고 등록해달라고 등록해주고 나서 농업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갖고 농업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야 농업인의 주택 지었거든요. 집 다 지고 난 다음에요. 그 염소 도로 갖다 줬고요. 농업인 뒤에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을 때만 농업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빌려다가 이제 집 다실 때까지만 빌려와갖고 자기가 길러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20마리 빌려왔을 때 그 한 1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먹이 주고 뭐는 다 한 거지,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서울에다가 풍뎅이를 갖다 길렀거든요. 예. 여기 500마리라고 그랬는데 한 10,000여 마리 갖다 그 일부 사육을 했는데 안전에서 농업용 전기는 끌어주더라고요. 뭔지? 농업용 전기. 아, 농업용 주기 당연히 주죠. 예. 네. 그거 끌어주는데 예. 이 농업 저거 하면서는 안 끌어주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이제, 아니, 보면, 이제, 쟤네 보면 이래. 어떤 분이 나한테 이 농업인이 할 때, 강의할 때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 갈 때마다가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누가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 텐데, 그럼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되니까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척척 박사야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내가 한번 모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찾아봤더니 곤충산업 육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조합원으로 되게끔 되면은 그런다?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뎅이를 기른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뎅이를 기르는 걸 가지고 어쩐다? 조합에 가입을 하고 신고를 해서 풍뎅이를 계속 길러서 수익을 얻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조합을 만들어주면 그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봤더니 풍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자리, 무당벌레, 잔디벌레, 파리, 저기 뭐야, 반딧불도 되고 개미도 별거 거머리 다 있어 다. 근데 장소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소똥구리 있어갖고 메뚜기 이런 거 있어갖고 이런 걸 길러도 어떡한다? 농업인은 다 되더라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임야를 갖고 있으면서 농업인이 돼도 되고 소도 많이 길러도 농업인이 되고 돼지를 10마리 길러도 농업인이 되고 농업이 되는 개를 길러도 되더라고. 개를 10마리인가 얼마를 길러도 어떡한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 제일 마지막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이 된다, 안 된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여사님, 농업인이 되려고 열심히 90일 동안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89일째, 아는 사람 아들, 장가 간다 그래요.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90일 농사 짓고 89일만 지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따스는 더 짓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섞어야지. 그러니까 89일 농사 지었으면 돼야 돼. 89개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틀 더 져도 91일 더, 이틀 더 채우면 돼, 이제. 아니 이어서 하는데 2년 안에 총 쓰기 때문에 모자르면 안 되죠. 2년 안에 총 90일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돼요. 아니 하루 빠졌는데 뭐 그래 뭐 어디가 이게 여기서 지금처럼 90일이냐 89일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9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0일 했느냐 89일 했느냐는 낫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협조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농지가 돼 있죠. 그러면 아버지만 농업이냐, 아들도 농업이냐? 아들도 농업인이죠. 농지가 없어도.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90일 이상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농업인과 같이 거주하는 식구로서 다른 곳에 직장을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은 농업인과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고 농업인으로 해준다가 이게 90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료보험이 지역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고 농업인하고 같이 거주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쩐다? 같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는 같은 동네에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저집에서 아들은 밑에 집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도 농업인, 아들도 농업인으로 해야 된다. 90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은 농지는 없는 사람이 농지 저기 뭐 품팔이 하러 가시는 분도 있죠. 네, 이제 고추 따주러 가고 일단 봉지 씌우러 주러 가고 풀 뽑아주러 가죠.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 짓는 사람. 다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지는 없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90일 농사를 질 수도 있고 80일 질 수도 있고 100일을 질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을 동네 이장이 저 사람 품팔이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90일, 89일 했냐 90일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구? 농업인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른데 직업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농업인으로 신청하면 농업인으로 받아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지가 없어도 매일같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품팔이를 하러 가시는 그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90일 했느냐 89일 했느냐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90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농업인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지금은 예전에는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서 농업인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 면읍 사무소에 가서 농업인 확인서를 해달라고 든다? 신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인 확인서가 여기 보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있죠. 이렇게 이 신청서에다가 써서 내면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다?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농업인 확인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업인의 충족 기준이 있고 농업 규모 있고 연간 농업 일수가 있고 연간 농산물 판매를 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것이 전부 다 어떤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내가 해당하는 것을 입증 서류를 어떤다?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면은 면읍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어떤다?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은 여기 뭐야? 농업인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도가 적혀 있죠. 용도가 있죠. 여기 보면 6번을 보시겠습니다. 6번 여기에. 요 끝에 보면 이 농업인 확인서는 10일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 확인서는 인감 증명하고 동일한 정도로 된다? 지금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을 하면은 뭘 해야 돼? 농업인이 되는, 내가 어디에 농업인이 한다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보면, 내가 농지를 어디 특정 밑으로 있다든지, 내가 농사를 얻든다? 농업 경영 정작 규모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은, 농지를 빌려서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보면. 원비제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빌려주는 농지를 내가 빌리겠다고 내가 대무 빌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빌리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고 딱 빌리면은 그때부터 어떤다? 바로 농정부 한 걸로 농정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주인은 다르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나오게끔 되면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게끔 되면 우리가 연금을 타려면은 농사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럼 5년을 내가 영농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지금 뭐냐면 원비드에 들어가서 300평 이상 농지를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거기다가 들어간다? 나무를 좀 심어놓고 영농 경력을 어쩌다 한 5년 쌓는 거예요. 쌓아놓고 5년 정도 지나가쯤 됐을 때 적당한 농지를 내가 어쩐다? 매입을 해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65세인가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농지를 다 사갖고 영농 경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원비드에 들어가서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5년 동안을 영농 경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농지연금을 받을 만한 것을 경매로 사서 농사를 내가 지으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 충족 기준이 보면 6, 7, 8, 9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빌려서 농촌공사하고 계약한 거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촌 10분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 이런 것을 내가 받아서 어떤가 제출을 하면은 본인이 그걸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다 확인해보고 맞으면은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의 면급 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농업인 확인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등급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살려면은 제주도에 가서 산 농지의 면급동 사무소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거기 감귤밭을 사서 감귤도 나무도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띄려면은 제주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일산에 살고 있으면 일산의 동사무소에 가서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내가 제주도에 무슨 땅을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첨부하게끔 되면 신청하면 거기서 일선에서 제주도에 확인을 해봐요. 누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해서 맞다고 확인이 되게끔 되면 연락을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동에서 이 농업인 확인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농업인 확인서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농업인 확인서는 내가 이러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런 동급면사무소에서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해갖고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 재직증명서, 아니면 내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원부, 아니면 내가 농지를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임대를 했다는 계약서,
소를 기르고 있으면 소를 기르고 있다는 거. 축협에 가입이 됐든 내가 소를 기르면서 축협에 가입이 될 수 있고 농협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축협에 가입이 돼 있다. 농협에 내가 가입이 농업인이다. 그런 걸 서류를 어떻게 한다? 제출해야지 등급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농업인이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파트 4 하면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농지를 개인으로 사는 게 좋으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사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 개인이 좋을 수도 있고 농업법인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때는 농업법인이 좋고 어떤 때는 개인이 좋은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